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가을이 계속됩니다. 참 이번 여름은 다사다난인 것 같아요. 장 자체가 오락가락 합니다. 오늘 또 주식이 교양 없이 빠졌습니다. 33p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대박 타임이죠. 굿모닝 대박 타임, 대박 예감,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주식 다음 주까지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도 맞는데 눈치 빠른 사람 거기 뭐 제가 방송 굿모닝 대박예나 오늘 주가 폭락하니까 뭐 왜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주식 매매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했죠. 300일 이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응하신 분들은 되지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데미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300일 이평을 하방 이탈할 때는 주가가 급락한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항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수익을 말하다. VOD 늦게 올라갔다고 저희 회사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죠. 우리 한번 2012년 첫 번째 먹겠죠. 표 타이틀 제가 했죠. 원래 2012년 표를 한번 해보자 얘기했죠. 첫째,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자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여러분들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추절 추석이 한 달 내로 이제 왔는데 제가 했죠. 여러분 올 구정 때는 그렇지만 올 추석 때는 조상님 제사상에 여러분 장고장과 매매 내역을 올릴 수 있는 후손이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자. 첫 번째 1등주 하자. 1등주. 자, 두 번째 공부하자. 죽자사자 공부하자. 특히 일목균형표를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선물을 공부하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주식이 오늘 교양 없이 빠졌죠. 주식이 교양 없이 빠졌는데 과연 뭐 청송이 오늘 아침에 주식 하지 마라 했는데 심상치 않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주식이 빠지면 어떻게 빠질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60일 이평이다. 60일 이평. 60일 이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60일 이평이 뭡니까? 도전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60일 이평이 도전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60일 이평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60일 이평 상승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1일평도 그렇지만 61일평도 캔들 차트가 61일평이 멀리 있으면 61일평이 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이격이라고 하죠. 이격인데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캔들 차트가 61일평이 한번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가까이에 이렇게 왔습니다. 61일평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자, 61일평 왔어요. 61일평을 볼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죠. 61일평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61일평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야 된다. 61일평을 볼 때 자, 61일평을 볼 때 첫 번째 뭡니까? 절대 61일평. 절대 61일평과 상대 61일평. 상대 60. 절대와 상대. 그다음에 뭡니까? 이격 61일평. 이격 61일평이 있습니다. 절대 61일평은 뭡니까? 61일평 자체의 지지와 저항이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요거는 뭡니까? 61일평 자체의 지지와 저항이다. 요 부분만 보는 거죠. 요 부분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상대 61일평. 상대 61일평은 오늘보다도 과거 61일평이 60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계속 61일평이 지금 61일평이 둔탁해지죠. 한 일주일 정도 둔탁해집니다. 왜? 지금보다 과거에 없어지는 걸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61일평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주가가 이번에 주가 하락이 저점 뭐라고?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본데 상대성 61일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성 61일평을 보면 지금 며칠
한 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굿모닝 대박 얘기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정도 주식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 60일 이평의 상승에 60일 이평이 상승이 굉장히 이제 둔탁해집니다. 둔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매매하지 마라 했던데 결론은 뭡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한계석 이렇게 이제 없어집니다. 한계석 없어질 때 이 부분이 없어지면 어쨌든 간 60일 이평은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평 상승할 때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상승한다.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승이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1900 이하의 주식 한 개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죠. 300일 이평을 있을 때 1등 주식하고 이제 반반 이제 현금은 분류해가 갖고 있으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이 상승할 때는 주가는 뜹니다. 과거에도 이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60일 이평이 둔탁해 상승이 둔탁해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는 조심하시오. 제가 오늘 굿모닝 대박에서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죠.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일단은 조정이지만 60일 이평을 하방이 탄할 때 특히 이제 60일 이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죠. 주가가 60일 이평이 상승할 때 60일은 상승할 때 캔들 차트가 밑에 있을 때 무조건 공격이다 이렇죠. 물론 다였을 때도 공격, 위에 있을 때도 60일 이평은 전체적 어느 자리든지 60일 이평 상승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60일 이평. 60일. 그래서 60일 이평이 앞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상승이 하지 않습니다. 떴다 요래 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격 매수니까 이번에 주가의 조정 타임에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저점 매수해야 돼. 그러면 종합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 아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대형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일 평 상승 포인트에 맞추셔서 저점 매수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60일 이평이 깰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깨면은 얼마치 깰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하락폭에 62% 반등했죠. 62%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860원짜리입니다. 60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뭐냐, 볼 때, 제가 볼 때 이제, 자, 이제 이번에 주식이 여러분 아다시피 2057포인트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75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8포인트, 38%, 62% 이렇게 하면요. 요 포인트가 얼마냐? 1860포인트고요. 요 포인트가 얼마? 1960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점이 여기서 고점을 하락 후에 고점을 받았죠. 고점 받아가지고 일단 궁극적으로 1860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한번 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뭡니까? 대세 파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1874P인데 1860 살짝 깨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한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 특히 60일 이평에서 저점 매수는 굉장히 유효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1900 아래에서는 주식 사도 크게 물릴 게 없다. 1등 주식은 물릴 게 없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애플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워낙 큰데 삼성전자와 애플의 싸움에서 애플은 못 이깁니다. 왜? 애플의 집요함이 떨어져요. 애플의 집요함이 삼성의 집요함이 애플을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바꿨습니다. 오래 못 써요. 우리가 뭐 그 휴대폰 약정 3년까지 쓰는 사람 없어요. 2년 되면 지겨워 다 교체를 합니다. 웃돈 주고. 그래서 애플이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 그런 여력이 삼성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이 내가 볼 때는 최고 악조건으로 스마트폰 한 대당 애플이 요구하는 30불의 로열티를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삼성은 분명히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0 아래에서 이번에 1960 전후에서 주식의 저점 매수 이거는 분명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요일 날 녹화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10시입니다. 그 다음 주 시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시황을 며칠입니까?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결론은 뭡니까? 일주일 땡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기 이유는 물론 이 청송초님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인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뭡니까? 답을 안 보고 보통 모든 증권 방송이 답을 보고 하는데 우리는 답을 안 보고 해요. 안 보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막 1900에서 서서히 사기 시작이가 1960 전후, 60 전후에서는 주식을 강력히 매수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체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상승의 포지션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의 포지션으로 보면 오늘 주가가 이제 급락 떨어진 이유가 이제 물론 이번에 300일 이평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상승폭의 38% 반등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인데 과연 이 주가가 이제 상승폭의 62%까지 떨어질 것이냐? 제가 지금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2%보다는 제가 볼 때는 50% 떨어지는 선에서 버티지 않을까. 그 50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50짜리가 전체 포지션에 거의 1960원이 전체 이 보시면 전체 상승에서 62% 반등했다가 2분의 1 조정받는 그리고 전체 상승에서 50% 조정받는 이 1960짜리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다음 주에 저항받고 지지받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가능하다. 이게 뭡니까? 이동 평균으로 본 엘리트 파이온으로 본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저한테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제 후행 스팬인데요. 후행 스팬을 이제 꼭 제가 이제 봤는데 일목선사님이 후행 스팬을 항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목선사님이 후행 스팬, 일목선사님이 이제 후행 스팬이죠. 후행 스팬은 지금 주가에 그냥 26일 그려놓은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주가에 26일을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종가 항시 이제 주가에서 이제 26일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는데 이제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일목선사님께서 5개의 쾌선, 전환선과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인데 이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행 스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후행 스팬하고 상관된 분야가 뭐 있습니까? 이제 일목선사님이 여러분 아다시피 3가지죠.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호전이란 말입니까? 골든 크로스를 말하죠. 골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그 다음에 뭡니까? 캔들과 이제 구름 상층. 캔들과 구름 상층의 이제 골든 크로스. 그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후행 스팬과 캔들이라고 했죠. 캔들. 근데 내가 이제 캔들 대신 이걸 전환선서라고 했죠. 전환선. 그 후행 스팬인데 사실은요. 이 캔들, 이 전환선만 쓰니까 이거 모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다 있는 모든 부분이 지지와 저항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 여러분 이번 지지가 첫 번째 선행 스팬 2일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행 스팬 2. 그러니까 이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2 뚫고 가는 이 시점이 저항이죠. 그러면 이 앞에 위쪽에 보세요. 보면 여기 선행 스팬 2입니다. 그러면 선행 스팬 2 관점에서 여기서 26일 관통을 갔을 때 26일을 딱 보면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가 뭡니까? 매도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다이는 쾌선. 다이는 뭐 후행 스팬이 선행 스팬 2를 다 만날 수 있고 후행 스팬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후행 스팬이 있으면 후행 스팬이 어떻게 해요? 전환선이 닿을 수도 있고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을 닿을 수도 있고 선행 스팬 1을 닿고 선행 스팬 2를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환선가 어느 분야든지 골드와 데드는 뭐라? 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때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여러분께 후행 스팬이 첫째 지지가 될 것이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지가
선행 스팬 1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960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1960 전후락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자리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960이라 했는 언저리가 기준선이어서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여기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1960에서 조금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행 스팬을 이용한 건데 후행 스팬이 일단은 주가가 이제 많이 뚫으면서 하방하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인데 일단 후행 스팬을 봐서 주가에 조정이 있으나 여기서부터 너무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60에서의 지지 제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주 보면 아닙니다. 제가 그거 답을 보고 풀이하는 게 아니고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음 주 보시면 1960 깨더라도 5에서 60, 50에서 60 사이에서 주가는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황이라는 게요 3일 내로 맞아야 돼요. 시황이란 게 3일 내로 안 맞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1900 깨진다 3주 전부터 1900 깨진다 해놓고 3주 후에 깨지면 내가 전에 말했듯이 1900 깨졌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시황이란 건 뭡니까? 3주 동안 어떻게 해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변곡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구름 변곡점이 변곡점이다. 구름 변곡점이 변곡점이다. 그러다가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데드크로스 역전 났다. 그다음에 후행 스팬이 났다. 역전 났죠. 역전 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제가 볼 때 1960에서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는 저는 60을 깨더라도 제가 했죠. 선행 스팬 주가가 2가 빠지는 타임에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고 그때 변곡점에서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주가 하락은 저점 매수기다. 이번 주식이 미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으니까 이 주식 1850 깨져가지고 1850 깨지면 그 다음 갑니까? 1800 깨집니다. 1800 깨지면 겁내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1600 깨지면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식 1000포인트 간다고 요즘 주식 안 할 겁니까? 주식 안 할 거예요. 주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850에서 한번 저점 매수해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를 거의 1년 한 2개월 동안 하면서 가장 동영상 유튜브 1등이 이제 61일평입니다. 61일평.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신용이죠. 신용이면서 수급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때 왜? 내가 이때 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욕을 제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참 그 이후에 이제 수급 이야기를 함부로 안 하는데 요즘에 또 수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급이 뭐냐? 이제 수급에 대해서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례로 이제 수급이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증권 방송에 이제 특히 이제 증권 방송에 빼대 없는 증권 전문가들이 하는 첫 번째가 수급이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 수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수급이 좋다. 두 번째가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쌍끌이 매수이면 수급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급이 좋다. 그 세 번째로 이제 뭡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의 연속 매수는 수급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수급의 일종인 이게 진짜 수급일까? 이거를 그냥 택도 없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좋으니까 수급이 좋으니까 주식 사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니까 사세요.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 매수 사세요. 수급. 그러면 수급이 뭐냐? 수급이 그게 수급입니까? 물론 이게 넓게 보면 광범위하게 보면 수급입니다. 보소 수급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거 놀지 마세요. 이게 수급 아닙니다. 수급은 뭡니까? 수급은 돈 먹는 주체가 자 수급 증권회사의 수급 여러분 수급 있죠. 수급 이거를요 세계 3대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급이라는 게 수급 이거 옥스퍼드 사전하고 프로테니카 사전하고요 한국은 이자쁜데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급. 수급 중에 수급에 대해서 수급이 뭐냐 한번 해보자. 수급 그냥 수급 치면 뭡니까? 수급은 원활한 흐름을 수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급. 원활한 흐름. 수요의 공급과 원활한 흐름. 그런데 증권의 원활한 흐름은 뭡니까? 뭐 빠지는 게 수급입니까? 싸지는 게? 우리가 수급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수급이 좋으니까 주식을 사락하는 것은 뭡니까? 상승하는 전제의 수급인 거죠. 상승하는 전제의 수급. 상승하는 전제 수급입니다. 그러면 그 수급을 이제 제가 원래 오늘은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지난주에 5일, 10일 해가지고 오늘은 10일, 오늘 5일, 10일, 10일, 20일 골든 크로스할 요건 다음 주하고 이제 수급에 대해서 수급을 하도 수급을 뭐 말할 거 없으면 수급이에요. 수급이 좋으니까 사라. 외국인이 조금 사면 수급이 좋다. 그러다 증권이 한 10년 하면 뭐 갑니까? 외국인 좀 사고 기관 좀 사면 양은 안 짜고 쌍끌이 매수다 사라. 여러분 막 주식 살 때 쌍끌이 매수해가지고 사가지고 여기 장고장 한 보자. 그 장고장 한 보자. 쌍끌이 매수해가 다 떼잖아. 입술 띠띠해라. 그거 수급 아닙니다. 수급. 수급이라는 건 뭡니까? 첫째 매수 주체를 알죠. 매수 주체. 매수 주체가 크게 세 분류입니다. 뭡니까? 첫째 외국인, 두 번째 기관, 세 번째 개인인데 종목마다 외국인이 먹는 게 있고 기관이 먹는 게 있고 개인이 먹는 게 있다면 결론은 뭡니까? 저점에 주식을 사가지고 고점 파는 게 종목이 뭡니까? 첫째 수급은 뭡니까? 매수처의 수익률이 누구냐? 외국인만 돈 먹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외국인도 물 먹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SK텔레콤 아닙니까? 외국인도 SK텔레콤 500만 원 갈 줄 알고 사가지고 코피나 있어요. 외국인들 SK텔레콤 못 팝니다. SK텔레콤. 외국인도 물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먹는 게 많으니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물 먹는 게 많으니까 기관 사고 외국인도 먹는다. 기관도 먹는다. 그러면 둘 사니까 쌍끌이 매수다 사가지고 여러분 뭐 주식 살 때 쌍끌이 매수면 안 사가 사는 거냐? 안 쌍끌이 매수 다 샀는데 그 종목 안 오르고 나이가 전부. 그거는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첫째 수급이 뭐예요? 첫째 수급이. 첫째 수급이란 건 뭡니까? 우리 증권의 수급이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래량이죠. 거래 자체가 이제 왜곡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을 해야 하거든요. 뭡니까? 저점 매수해가지고 고점 파는 주체가 뭐냐? 요게 첫째는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점 사는.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자고,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보죠. 자, 요 기관, 여기 보세요. 기관, 자, 한번 보세요. 기관. 자, 개인, 기관, 외국인. 그러면 저점 사가지고 고점 파는 사람이 대장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면 저점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저점에. 삼성전자를 저점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저점에. 삼성전자 저점에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점에. 삼성전자 저점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외국인도 안 사서 뭐? 자, 삼성전자 저점에 사는 사람들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개인들 큰 손하고 이 개인들 저점에 사는 큰 손이에요. 큰 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기관이 샀어요. 기관. 어떤 X가 외국인이 샀다 합니까? 내가 가장 성질 내는 게 이 분야입니다. 개인들이 나는 기관들이 삼성전자 살 때 정보가 유출된다는 증거가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돈 없어가 신용으로 삽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산 사람 한번 여러분 삼성전자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삼성전자 산 사람 다 큰 손이에요. 결론 뭡니까? 나는 기관들이 주식 사는 게 정보가 샌다는 이 증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나쁜 빼야 돼요. 기관들, 개인들, 외국인들 돈 안 먹었어요. 삼성전자 누가 먹었어요? 누가? 야, 보세요. 자, 샀는 자리를 보라고. 샀는 자리 가장 저점에 누가 사서 가장 저점에. 가장 저점 샀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 큰 손이야. 개인 큰 손. 그리고 주가 오를 때 저점에 누가 샀느냐? 기관이 샀단 말이야. 항시 기관 사기 전에 어떻게 큰 손들이 산다고. 큰 손들이. 자,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보세요. 현대중공업. 자, 저점 볼까요? 저점에.
저점. 완벽한 저점에 여도 누가 먹었어요? 기관이 먹었단 말이에요. 기관이. 자, 한국전력 누가 먹었어요? 저점에. 야, 한번 보세요. 저점 누가 샀어요? 기관이 사기 전에 꼭 누가 산다고? 큰 손들이 산다.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내가 여러분 저번에 수익을 말하다 방송 경고 먹었는데 이게 나쁜 거예요. 기관이 대량으로 사기 전에 개인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면 여기 보면 개인들이 나옵니다. 꼭지에. 꼭지에 나와, 꼭지에. 꼭지에 보시면요. 이거 누굽니까, 이거? 자, 이거 누구요? 이 떨어질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일반 개인, 우리는. 그때 누가 팝니까, 그때 누가 팝니까? 기관들이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급이란 게 거래량 많다고 수급, 아유, 목 아파. 거래량 많다고 수급이 아니고, 첫 번째 뭡니까? 저점의 매수회가 고점 파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수급의 첫째 기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외국인 사고 기관 사니까 수급이 좋습니다. 사세요. 우리가 주식 살 때 외국인 사고 기관 안 사가 주식 물렸는겨. 예?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저 청송촌 놈 참 신기하네. 자, 그 다음 보세요.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잘 보세요. 고점에 판 사람 누구예요? 고점에 판 사람. 하이닉스 고점에 판 사람 누굽니까? 요때 외국인이 판 거예요. 그 앞에 볼까요? 저점에 산 사람 누구예요? 저점에 산 사람. 외국인. 결론은 뭡니까?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뭐냐면 수급의 주체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뭡니까? 외국인이 주체. 결론은 뭡니까? 하이닉스는 기관 안 써도 돼. 기관은 하이닉스 손발 안 맞아. 뭡니까? 외국인이 살 때 뭡니까? 따라 사면 되는 거죠. 개인들도 이기는 거 있어요. 자, 현대차 물 많이 먹었죠? 물 많이 먹었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 한번 보세요. 저점에 사는 사람 뭡니까? 저점에 개인들 큰 손들. 그러면 현대차 고점에 판 사람 누구예요? 고점에 판 사람 누굽니까? 판 사람. 개인 큰 손들이 첫째 팔고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어. 외국인이 팔았어요. 보이죠? 기관들은 조금 먹고 팔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동차 주식도 외국인이 좋아한다. 외국인이 경제 좋아한다. 자, 포스코 보세요. 자, 포스코 보시면 나옵니다. 자, 포스코 제일 바닥에. 자, 여기 딱 나오네요. 바닥에 여기 개인들 계속 팔았죠. 계속 여기 팔기 시작했어요. 사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누가 팔았어? 기관이 팔았단 말이야. 결론은 뭡니까? 저점의 매수회가 고점 파는 수급의 주체가 그게 뭡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이것도 모르고 뭐 합니까? 외국인 사모 기관자 수급 좋으니까. 여러분, 외국인 사다가 기관 사다가 공매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외국인 기관 합체가 100주 샀어요. 근데 공매도 어떻게 120주 나와. 요것만 잡히고 이건 안 잡혀. 그러면 매도 20주야.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 사놓고 공매도, 우리는 공매도 뭐 한단 말이야. 개인들이 공매도를 못 해요. 개인들이 공매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 조선주 한번 볼게요. 조선주 보시면 자, 보세요. 미포조선 보세요. 미포조선. 주가 빠질 때 사는 건 누굽니까? 개인들. 아이고, 주가 막 여기서 사가지고 제일 바닥에 또 팔아요. 바닥에 누가 삽니까? 기관들 살살 끌고 모으고 외국인 따라가 모읍니다. 요거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할 때 사야 되는 거죠. 누가 팔 때? 개인이 팔 때. 죽어도 못 참아. 삼성중공업 볼까요? 자, 고점이 어떻게? 고점마다 개인들이 삽니다. 쪽집게예요. 개인들이. 쪽집게라고. 왜? 요게 이틀 오차가 나죠? 결제사항이니까. 이틀 오차 납니다. 그럼 고점에 판 사람 누구예요? 판 사람 외국인과 기관. 저점 사는 사람. 결론은 뭡니까? 조선주는 기관과 외국인. 저점에 파는 사람 누구? 개인.
이래놓고 뭐 쌍끌이 매수 좋아하지만 쌍끌이 매수 되는 종목이 있고 기관이 먹는 종목도 있고 외국인이 먹는 종목도 그 종목 중에 어떻게 개인이 먹는 종목이 적다 뿐이지 개인이 먹는 종목이 적다 뿐이지 절대 있잖아 뭐요 어떻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산다고 돈 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요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만 주식을 사고 팔고를 내 인간의 생각대로 이미 외국인은요 외국 쪽은요 이미 컴퓨터화돼가 사고 팔고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데이터화돼 가지고 사고 팔고는 그대로 다 돼요. 거의 오차가 몇 프로 90% 이상 팔고 사고는 다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수급입니다. 이게 수급. 이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저점에 사가 고점에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론은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중에 종목마다 돈 먹는 비율이 틀린다. 이게 수급이다. 이렇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쏟는 부분이죠. 두 번째가 이제 많이 쏟는 부분인데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쏟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쏟는 부분이 이제 제일 나은 부분이 이제 매도와 이제 매수 그날 당일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쏟는 부분이 뭐냐면 자, 외국인 또 사고 기관 또 삽니다. 근데 어떻게 자, 날 계속 사요, 계속. 자, 1일, 2일, 3일, 4일, 5일 계속 매수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합니까? 5일 연속 매수로 수급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종목마다 프로테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 많은 종목 있죠. 하이닉스 같은 이런 거 거래량 많은 종목. 그 100만 주 사봐야 프로테이지 2 내지 3%밖에 안 뜬단 말이에요. 이 프로테이지를 안 보고 계속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안 보고. 이 프로테이지를 안 보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10%, 10%, 15%밖에 안 되는 종목들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산다고 주가가 뜹니까?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외국인들의 어떻게 외국인 이거는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절대 보유 비율을 알아야 됩니다. 비율. 외국인들은 절대 보유 비율을 알아요. 이걸 무시해요. 특히 주식이 10년, 20년 했죠. 주가 조금만 있으면 그때부터 뭐 갑니까? 야, 오늘 외국인 이 종목 샀는데 외국인 얼마 샀습니까? 외국인 오늘 15만 주 샀어. 삼성전자 15만 주는 크지만 있잖아요. 300원짜리, 400원짜리, 3천짜리 15만 주 뭐 많습니까? 그 10만 주 해봐야 어떻게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외국인들의 절대 보유 비율을 꼭 봐야 돼요. 절대 보유 비율을.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보유 비율 뭐는가? 첫 번째 뭐냐? 두 번째 뭐냐? 상대성 보유 비율. 상대성 보유 비율. 요거는 업종 중에 요 종목의 비율이 넘느냐 안 넘느냐. 외국인들 비중이 틀려요. 뭐 SK텔레콤 통신 같은 건 100% 채웠는데 안 채우는 게 많거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50% 전후밖에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요건 저점에서 고점. 그다음에 뭡니까? 보유 비율을 빡 봐야 돼요. 보유 비율. 보유 비율 안 보고 종목마다 외국인 오늘 3일 사니까 이 종목이 수급이 좋다.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보유 비율을 여러분께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보유 비율을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이 아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뭡니까? 5일 거래량이 20일 거래량을 골든 크로스 낼 때 이때가 주가가 항시 변곡점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거래량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거래량 제가 분명히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골든 크로스 나는 이 시점이죠. 이 시점. 이때부터 주가가 변곡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 다음 꼭지에서 어떻게 골든 크로스 날 때 꼭지에서 푼 나온다는 거죠. 이거 절대 못 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수급이에요. 이거 뭡니까? 물론 신용 뺀 수급이에요. 신용 같은 것까지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신용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 이미 수익을 말하다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점에서 고점 파는 사람, 보유 비율은 어떻게 절대 비율과 상대성 비율. 그 다음에 뭡니까?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은 5일 2평이 20일 2평을 관통하는 그 거래량 시점이 어떻게 수급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단순 수급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수급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이동평균이라 그 고경에 닦이면 등등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게 많은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수급 중에 어디 뭐가 수급이 좋냐, 외국인이 지분을 한도로 늘렸느냐, 아니면 기관들이 전에 저점에 샀던 기관들이 샀느냐, 개인들이 샀느냐, 어떻게 해요? 절대 거래량이 많냐, 보유 비율이 많냐. 수급을 부디 제가 제안을 할게요. 방송 나오는 어떻게 뻐꾸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급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라. 뭐가 왜 수급에서 그냥 거래만 따고 수급 좋으니까 주식 사라. 책임질 거야 당신이? 책임 안 지잖아. 책임 안 진다고요.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급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다 죽습니다. 다 죽.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수급, 요거는 신용 뺀 수급입니다. 신용 뺀 수급이니까 여러분께서 저점에서 고점, 보유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는 종목들, 오늘 주가가 다 빠졌어요. 여러분 코스닥 종목이 왜 안 된 줄 압니까?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왜 안 좋습니까? 코스닥이 수급이 안 좋다는 건 매수 주체가 어떻게 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스닥을 하지 마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식이란 것은 뭐 어떻게 계속 돌아가야죠. 주식이란 것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주식이. 그럼 뭡니까? 주식은 개인이 있어요. 개인. 외국인 있고 기관 있죠. 그럼 어느 정도 33%의 파워 게임이 돼야 됩니다. 이게. 33%의 파워 게임이 될 때 근데 지금 코스닥은 어떻게 코스닥은 개인이 어떻게 개인이 75%예요. 외국인 기관 합쳐가 25%.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돼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자, SM부터 볼게요. SM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한 번씩 삽니다. 근데 뭡니까? 꼭지에 누가 팔아요? 꼭지. 개인들이 다 팔아적혀요. 자, SM 안내 보세요. 안내 보면 이거 참 내 가슴 아픕니다. 안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 안랩 쭉 한번 보세요. 안랩 꼭지 쳤을 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개인들 거의 없어요. 기관들은 이거 팔고 차 끝내버렸어. 자, 매매가 없어요. 매매가 없는데 이게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요? 매매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매매. 제가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매매가 없는데 분명히 대량 거래돼서. 그런데 거래 주체가 없어. 거래 주체가. 이상 안 합니까? 분명 이때 안랩이 엄청 올라가 16만 원 올라갈 때 대량 거래되는데 매수 주체가 없어. 이건 뭔가 문제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자, CJ 오쇼핑 보시면 나오죠. 자, CJ 오쇼핑. 자, 고점에서 누가요? 고점에서. 자, 고점 보세요. 고점 누가 팔았어요?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샀고 외국인 사. 이건 뭡니까? 외국인이 아주 매매를 잘했는 거예요. 개인은 그냥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외국인이 승리, 기관의 패. 그 다음 셀트리온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 자, 꼭지에 판 사람이 누구예요? 꼭지에 판 사람?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거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자, 서울반도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서울반도체. 꼭지에 누가 팔았어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는 거, 요거는 또 개인이겠어요. 요 종목이 서울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뻐꾸기들이 다 걸렸어요. 각 방송. 왜 걸렸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중에 제일 많이 샀는 게 서울반도체단 말이에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한 거예요. 쌍끌이 매수했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때렸어요. 통쾌하게 개인들이 고점 매도를 딱 쳤어요. 왜? 그 앞에 어떻게 기관들이 재미를 봤거든요. 기관들이 사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재미를 봤다고 여기 팔아가지고 요 재미를 봤어요. 여기서 재미를 봤는데 또 그래 될 줄 알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기관이 고점에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인데 개인들이 팔아버렸어요. 결론은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 사는 종목도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보면 여러분 정확히 나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이 누가 자, 기관이 계속 샀습니다. 기관이. 샀으면 파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파는 쪽이 없어요. 나 이런 거 웃기겠어요. 코스닥 종목이 왜 내가 하지 마라 하냐. 투명하지 못합니다. 투명. 여러분 주식이 내가 사면 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주가 거래됐으면 천주 파는 사람과 천주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까지 속이는 그다음에 데이터까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때 코스닥 하지 마라 하냐. 사기꾼들이 사기꾼. 안내비 제일 심해요. 안내비 대량 거래됐는데 한번 보세요. 그때 안내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안내비 대량 거래 분명히 됐어요. 대량 됐는데 산 사람도 없고 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유령이 매매했습니까? 유령.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어떻게 공정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공정하지 않는 시장. 누가 우리나라 증권시장 공정하다겠습니까? 절대 안 공정해. 누가 더 공정해? 증권시장이 공정하기는 뭘 공정해? 절대 안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눈이 벌건 어떻게 1등 주식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쌤 방송화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워낙 뜨들어가지고 우리 쌤 시청자 여러분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아직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안내만 보면 내가 뭐 그냥 뻥철수 연구소라고 했죠. 이것만 보면 이거 사기라는 거. 여기 이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한번 볼까요? 볼까요? 이게 거래가 얼만큼 됐는가 그때 그 당시에 그때가 거래가 얼마 됐나 한번 보여줄게요. 그때 거래가요. 자, 한번 보세요. 안내비 기본 차트. 여러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거래가 이만큼 됐는데 거래됐는데 누가 있냐? 유령이 매매했다. 유령이. 이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은 어떻게 해요? 쭈물쭈물한다. 쭈물쭈물.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피. 왜? 코스피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해요? 코스피는 방금 봤던 어떻게 순매수, 순매도가요. 파는 양과 사는 양이 항상 일정합니다. 딱딱딱 맞아요. 근데 코스닥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뭐 주가가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이가 1950에서 60 사이 오면 저점 매수해라. 그리고 1900 이하 샀던 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요. 수급이란 것은 뭐 오늘 단편적인 수급입니다. 뭡니까? 저점에 사가 고점 팔았는 거. 그 다음 보유 비율 중에 보유 비율. 그 다음에 뭡니까? 단순 거래량, OED평가 20만. 요게 이제 첫째 가장 수급의 기초다. 이렇게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수급을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의 수급이냐, 누가 샀느냐, 그거를 분명히 전 방송 전문가라고 떠드시는 분들 함부로 수급 이야기하지 말고 수급의 핵심을 모르면 공부하세요. 뭐 배 안 줍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다 가는데요. 다음 주는 저는 5일 20일 2평 매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수익을 말하다. 그 다음에 굿모닝 대방예가 수익을 말하다는 여러분 아시죠? 금요일 저녁 10시입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굿모닝 대방예금은 매일 아침 8시 딱 나와요. 나오니까 여러분 거기 딱 보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마운데 여러분만 보지 말고 온 동네방네 좀 선전 좀 왔어. 나 진짜 성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그 태풍 피해가 이게 보통 피해가 아닙니다. 저도 어제 없는 살림에 낙과 2박스 사가 왔습니다. 참 맛은 없어요. 낙과 어제 복숭아 2박스 샀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야구르트 이어가지고 믹스 갈아가 뭐 괜찮아요. 여러분 참 저도 뭐 촌사람입니다만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제 그 낙과 그 과일 1년 내내 키우는데 바람 불어가 떨어졌는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농촌을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여러분 항시 농촌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사실 뭐 담배 한 갑
소주 한 갑 아끼면은 농촌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얼굴 새까만, 새까매 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항시 농촌에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저도 잠을 좀 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농촌을 많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자.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추석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라도 잡주 좀 자르고 1등 주식 사가지고 장고장을 조상님 차례상에 딱 얹는 후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이 비록 물 먹었지만 앞으로 비전이 보이면 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돈 잃더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주가 33포인트 빠졌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요. 주식 안 썩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기다리면 분명히 먹는다. 다음 주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1850에서 60 사이 무조건 뭐다? 매수 타임이다. 무조건 1등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청화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